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모는 시사 공부 한상. 꼬리고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두기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나저나 우리 상훈이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 알죠? 네. 오늘이 네. 1년에 딱 하루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7석입니다. 오늘이 네. 음력으로 7월 7일. 그렇죠. 저는 네. 이런 이제 그 뭐 절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시기적절하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때는 뭐를 먹으면 된다. 뭐 이때는 뭐 하면 된다. 이게 좀 예. 날씨랑도 되게 잘 맞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7월 7일쯤에는 비가 와버릇했으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그 뭐 옛날 설화나 뭐 이런 이야기들 보면 꼭 음식들이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7월 7석에 네. 밀로 만든 음식을 먹었었대요. 오. 밀로 만든 음식. 근데 이게 절기상으로 밀로 만든 음식을 마지막으로 맛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먹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과학적이기도 하고 네. 밀 전병 같은 거 되게 맛있잖아요. 저도 해피밀. 아우 굿! 아우 굿! 밀 중에 해피밀 좋아해서. 좋지. 네. 견우와 직녀 얘기하다가 맥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7월 7석에 날씨가 좋다면 정말 많은 별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 때 꼭 별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겠고 뭐 TMI일 수도 있겠지만 견우의 별자리가 독수리 자리고요. 네. 그리고 직녀는 검은고 자리라고 해요. 저는 처녀 자리. 난 생일은 저는 황소 자리예요. 황소 자리. 네. 오케이. 정말 아무 말 대잔치. 죄송해요. 우리가 그만큼 뭐 상식, TMI가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퀴즈 맞추는 걸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골라보자. AI가 오늘 주제, 저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 네. 근데 늘 그렇지만 저 주제를 맞추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중국을 골랐다고 해서 네, 중국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화학으로 넘어가고. 맞아요. 중국 한번 가보고 중국을 한번 중국 가보겠습니다. 가볍게. 중국이 퀴즈에 되게 단골 국가예요. 맞아요. 키워드 중국 관련 문제 드립니다. 네?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음식점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쓰이는 것이 반점인데요. 중국어의 반점의 뜻은 무엇일까요? 중국과 주제와의 얘기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문제를 내시네요. 이게 전문 용어로 니조 깔고 네네네. 문제 나오는 거지. 잠깐만. 반점이 뭐냐? 반점. 반점이 100반 할 때 반. 점이 음식점. 할 때 식당. 반점은 중국어로 식당. 모르겠어요. 다음 문제 풀게요, 그냥. 자, 패스. 저희 문제도 이제 9개 됐잖아요. 저희 새로운 모르겠어요. 문제 도입하면 안 아예 될까요? 모르겠어, 아예.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찬스 써? 그냥? 찬스 써요? 그래. 알겠습니다. 찬스 쓰겠습니다. 찬스. 제가 돌려볼까요? 오케이. 둘, 셋. 갑니다. 검색 찬스. 반점 뜻까지 누르고 검색할게요. 안 돼요? 오케이. 네. 시작. 오케이. 한 점의 절반. 잠깐만. 중식당 이름에 들어간 반전 뜻. 야. 맞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끝. 오케이. 정답. 호텔. 정답입니다. 와우. 진짜. 저희가 처음에 딱 맥이 딱 꺾일 뻔했는데 이 흐름, 그 텐션 이제 올리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반점이 호텔이에요. 중국어에서 반점은 단순한 식당뿐만이 아니라 객실과 접대 시설을 갖춘 숙박업소를 의미하고요. 과거에 한국에서 주막이 단순한 술집, 식당뿐만이 아니라 손님이 묵을 수 있는 숙소의 역할을 했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뜻이 좀 이제 확장된 케이스구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중화 요리 하나씩 대기하자. 우리 알잖아. 우리 프로그램 모토보다 기승전식. 기승전식. 나는 정말 좋아하는 게 난자완스. 오. 난자완스가 이제 중국식 미트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근데 고기를 정말 뚱뚱하게 다지는 곳이 맛있거든. 최근에 오양장육을 처음 먹어봤어요. 이지방. 이지방. 오늘 이따가 기차 중국집? 콜. 다음 거 너가 골라봐. 네, 다음 문제 예측 하겠습니다. 예측.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주요 언론들은 대부분 힐러리의 당선을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세 차례의 대선 결과를 맞춘 인공지능은 트럼프의 승리를 점쳐 진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예측이 곧 사실이 되었죠. 그래서 트럼프 카드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그 트럼프 카드요? 카드요? 이거 이거? 야, 진짜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카드 게임에 활용되는 트럼프 카드에는 여러 그림과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카드 중 킹 카드에는 여러 유명한 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트 K에는 프랑스 초대 황제였던 카롤루스 대제가 그려져 있고요. 다이아 K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스페이드 K에는 다윗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로버 K에 그려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로이? 카를로스 대제예요. 아, 카를로스 대제. 프랑스 왕이래요. 그리고 로마 황제고 성경에서 한 명 나왔으니까 되게 옛날이겠네, 그러면. 옛날. 네. 나폴레옹? 더 더 전이야, 훨씬 전. 찬스 가? 찬스 갈까요? 오늘 망한 날이다. 오늘 조금 어렵네요. 농사로 따지면은 흉년이야. 흉년입니다. 갑니다. 하나, 와우. 뭐야? 검색 찬스! 자, 시작! 야, 어떡해. 나무 위키로 들어갔어. 망했다. 야, 잠시만요, 형님. 어디? 카드 인물들. 오케이. 오케이. 몇 초예요? 오케이. 오. 그 시간 쓰세요, 직접. 우린 필요 없어요. 하나, 둘, 셋. 알렉산드로스 대왕. 정답은 예스! 우! 깔끔. 알렉산드로스랑 저희가 뭐 알렉산더 대왕 이거 같은 사람이겠죠?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맞아. 지금 세계를 통일했던 최초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국했고 예측했고 주제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주제 한번 가겠습니다. 중심으로. 주제. 주제하고 대결 진위와 훈이 하자. 부담 없게. 네. 오케이. 강의 관련된 퀴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 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 AI가 면접을 실시하는 AI 면접을 선호하는 구직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업 정보 사이트 잡코리아는 신입직 구직자 1951명을 대상으로 AI 면접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시국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면접을 볼 수 있어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9%로 1위를 차지했고요. 다음으로는 실제 면접장에서보다 긴장감을 덜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가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4위는 면접 복장 구입 비용 절감, 5위는 다른 면접자와 비교되지 않아 좌절감 없이 면접에 임할 수 있다는 대답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3위를 차지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 홍은영 이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구직자들도 AI를 선호한다. 왜? 면접관을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면접관보다 AI의 내용을 더 신뢰를 한다는 거죠. 구직자들 또한. 왜냐면 면접관은 쟤는 왜 이렇게 뚱뚱해? 이럴 텐데 AI는 그렇게 말하진 않은 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냥 진짜 홍은영 이사님의 어. 말투나 그게 오. 이야. 정확한 정답은 면접관의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가 23.3%였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AI도 뚱뚱한 거는 뚱뚱하다고 보겠죠? 그래도 감정은 없겠지. 맞아요. 네 번째 문제 대결 진위와 훈이 가볼까요? 야! 네, 텐션 높였는데. 이 선물들이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그, 좋아, 진짜. 저 너무 좋아. 어는 소주잔 있잖아요.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야. 차갑게 먹는 소주잔. 나 저기 손풍기 너무 쓰고 있어요. 네 번째 주제 대결 진위와 훈이. 진이 진, 훈이 훈. 대결 진위와 훈이 문제 5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를 분석하여 그 사람의 감정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로봇 페퍼가 이용되지 않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카페, 2번 은행, 3번 경찰서. 하나, 둘, 셋. 정답 3번입니다.
한번 꺾은 줄 알았는데. SF 소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의 소설가 아이작 마시모프가 소설을 통해 처음 제시한 것은 1. 로봇 3원칙 2. 로봇 10계명 3. 로봇 생활백서 3이냐 10이냐 둘 중 하나겠다. 네. 하나, 둘, 셋! 1번. 1번 로봇 3원칙 정답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은 1. 인공신경망 2. 딥러닝 3. 기계학습 다 비슷비슷한데. 하나, 둘, 셋! 와 모르겠다. 정답 2번 딥러닝입니다. 이거 저희 리드 멘트 딥 러닝 우리의 꼬리를 질문 꺾어지. 알파고와 대결을 하지 않은 사람은 1. 이세돌 2. 커제 3. 최택 최택은 누구예요? 하나, 둘, 셋! 이거 약간 라디오 프로그램 퀴즈 느낌이네요. 망고 벌레. 정답 3번 최택 맞습니다. 최택이 나 이거 꺾은 줄 알았어. 이것도. 최택이 그거예요. 응팔 맞죠? 예. 박구검. 진짜? 이렇게 난 이게 최택이 또 무슨 어떻게 실력자인 줄 알았네.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AI가 만든 술은 1. 지인 2. 와인 3. 막걸리 하나, 둘, 셋! 진 와인 그냥 오답 아니야? 진. 정답 진 정답입니다. 난 이걸 지인이라고 들었어. 그 와인의 오답으로 지인 라인 맞춘 줄 알았어. 너 네 문제 맞췄어? 네 문제 맞췄습니다. 와, 너 천재야?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뭐 했지? 우리 중국 했고. 번역 가볼까? 번역 번역? 재밌을 것 같아. 가시자. 난 뭐인지 알아? 가시자. 시작. 최근 AI에 의한 번역의 정확도가 꽤 높아져 외국어 학습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의 번역기를 이용해 한 단어를 여러 나라의 말들로 번역해보는 게임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의 말과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는 프로스트, 이탈리아에서는 친친, 하와이에서는 오컬의 마루우나, 에스키모인들은 이히히히히, 몽골에서는 고수레라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정답 건배. 정답입니다. 우와! 야! 대박! 추스! 너는 알겠다. 이거 알았지, 확실히. 저 인종차별한 여자애가 찐찐 이랬어요. 진짜? 네. 찐쟁총 찐친.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집 들어가서 울었어요. 진짜 열받네. 무슨 얘기를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정답 건배 찐찐. 이탈리아 찐찐. 아니 그 술 마실 때 나는 건배 제의가 제일 힘든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날부터 막 인터넷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가만 보면은 네. 조용조용하신데 막 리더십을 잇고 싶은 네, 그런 네, 부장님들이 자 부장님 건배 제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은 제가 청바지 하면 청바지 외쳐주세요.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그런 거, 그 건배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도 웬만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요. 그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하셔서 어색하지만 조금 진부하지만 그런 건배사 같은 거 한두 개 배워오시면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다음 문제를 위하여! 위하여! 지난 2018년 인공지능이 그린 초상화가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작품이 세계적인 미술 경매에 올랐다는 것도 신선한 충격이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낙찰가였는데요. 무려 43만 2,500달러, 한화로 약 5억 원에 낙찰된 것이죠. 프랑스의 3명의 청년이 만든 AI 프로그램 오비어스에 의해 그려진 초상화는 에드몽드 벨람이란 이름의 작품입니다. 오비어스는 14세기부터 20세기에 그려진 초상화 15,000점을 분석해 공통점을 찾아낸 뒤 스스로 자신만의 초상화를 그려냈다고 하네요.
에드몽드 벨라미처럼 AI 기술은 이제 예술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해 그 가능성을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공지능은 디자인뿐 아니라 글쓰기와 미술, 음악 등 다채로운 예술 분야에서 이미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죠. 구글에서 만든 AI 화가 딥드림은 원하는 이미지를 딥드림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미지 합성 알고리즘을 활용해 이미지를 추상화로 바꿔줍니다. 또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미술관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의 그림과 비슷한 풍으로 그림을 그리는 AI 화가 더 넥스트 렘브란트를 개발하기도 했죠. 렘브란트가 그린 초상화 346점을 안면인식 기술로 분석한 뒤 3D 프린팅 기법을 활용해 렘브란트 유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질감과 채색 방식까지 고스란히 재현해낸다고 하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창의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 영역이라 여겨왔는데요.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는 지금, 창조와 미학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홍원영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시는 길은 멀지 않으셨는지요? 이런 엉뚱한 행동은 AI가 못하는 거죠. 예. 이런 순간적인 어떤 창의성. 이런 것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AI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측 불가능한 AI는 예측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을. 네, 아니 지난주 AI 강의가 되게 인상 깊고 AI가 이제 우리를 지배할 거야 만약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내가 AI와 붙었을 때 경쟁력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참 깊은 울림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네. AI가 인사부서에 일을 한다면 또는 AI가 말 그대로 매니지먼트를 한다면 이제 그게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큰 그 피부에 와닿는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지금 이 조사에 의하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신뢰란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직원들이 왜 그러면 인사 관리에 있어서 AI가 도입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가 한다면 그 목적에 있어서 사실은 동의나 신뢰가 안 일어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뭐냐면 AI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AI를 도입하는 리더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네. 거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뢰란 게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예. 1차로는 그걸 좀 알아야 신뢰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다 이해해야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실제로 살아가는 현상들을 보면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2 곱하기 2는 4야 뭐 이렇게 외워 이렇게 했을 때 그 선생님이 말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대상을 신뢰하면 그 대상이 말하는 어떤 다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믿고 받아들이는 면이 있는 거죠. 네. 이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것과 비슷해요. 가스레인지에 우리가 불을 켜면 버튼을 돌리면은 이것이 작동하는 원리를 다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뭐 신뢰하나요? 그냥 믿는 거죠. 그냥 믿는 믿고 거죠. 키는 이거 거죠. 예. 김치찌개 끓일 때마다 라면 끓일 때마다 이거 폭발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켜는 사람 없잖아요. 네, 네. 이것을 마음 놓고 켤 수 있고 그리고 그 작동 원리를 우리가 다 모르는데도 안심하고 라면을 끓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그 경험이 쌓여온 거거든요. 이게 돌릴 때마다 켜지더라. 그리고 요렇게 돌릴 때마다 이 정도 강도로 켜지더라. 그리고 이것이 폭발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신뢰가 오는 것이지 가스레인지 자체를 막 다 알아서 신뢰가 오는 게 아니란 거죠. 맞아요. 요게 사실은 단순한 비유지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일을 AI가 대체합니다. 또는 AI가 판단한 것에 의해서 뭐 여기에 따라서 일하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AI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사 또는 그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이 쌓여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이 사람이 또 뭐야 그렇죠. 뭐 예. 이런 느낌이죠. 또 뭘 하려고 예. 이때까지 경영진이 야 밖에서 이거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게 예. 좋은 다 경험을 안 망하고. 줬던 것들. 예. 근데 만약에 다른 회사도 이런 거 같는데 우리도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시도했던 어떤 것들이 나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 쌓아왔다면 네. 오르면 신뢰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이것은 AI에 대한 두려움과 신뢰라는 측면도 일부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도입하고자 하는 경영진, 네. 회사의 의사결정 또는 나의 리더들에게 신뢰를 못 가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로 AI가 이제 그러면 도입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 AI랑 함께 일할 때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아. 네. 그때 제가 지난주 말미 때 이제 여기에 대한 잠깐 네, 네, 질문을 네. 드렸었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대체 불가능성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네, 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사를 바탕으로 몇 가지를 좀 뽑았어요. 첫 번째는 해석력입니다. 해석력. 네. AI가 판단하고 또는 모든 자동화된 데이터 값들이 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은 굉장히 그 인간이 가져야 될 고유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 해석력이 깊이가 있고 통찰이 있을수록 리더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예. 예를 들어서 단순히 AI가 아까 말한 이 직원이 퇴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데이터를 줄 때 해석력이 낮은 사람은 얘 잘라야겠구만. 이렇게만 해석해 버릴 수가 있겠죠. 예. 그건 되게 낮은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해석력이 높다는 사람은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 다른 데이터는 없어? 얘가 작년에도 이랬어. 재작년에도 이랬어. 가져와봐. AI랑 이렇게 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뭔가 이런 계속 그 Y를 물어서 결론은 지금 이 친구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부서장이 어떻게 문제가 잘못돼서 다르게 배치를 해주면 이게 풀리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부분인데 인간이 가지는 창의성, 혁신하는 능력은 이제 어떤 거냐라고 보면 그럼 이제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인간이 그러면 뭐 얼마나 더 똑똑해야 뭐 이렇게 명석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피터 드러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경영학의 구루라고 하시는 혁신은 명석함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세심함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런 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애정이 많은 사람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를테면 그 왜 우리가 구부려 먹는 그 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빨대가 직선으로 있는데 구부려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디어도 나온 스토리가 그 아들이 다쳐가지고 팔다리를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사과 주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 사과 주스를 담아서 먹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뒤에 엄마가 그 빨대를 이렇게 구부리면은 또 이게 구멍이 약간 막혀서 네, 말리기 네, 네, 힘들잖아요. 아니 빨대를 어떻게 구부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신호등 같은 경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초기의 신호등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로 바뀌거나 아니면 깜빡거리거나 바뀌고 지금도 그런 신호등 물론 많이 있죠. 네네네. 그게 이게 깜빡거릴 때 이게 뛰어 말어 하는 맞아. 그럴 때가 조심스러움이 있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칸을 표시해가지고 점점 줄어들게 만들면 다니기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도 무슨 신호체계 전문가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의 그렇죠.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시간만 알려줬다면 사고를 안 당할 텐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사고를 안 당할 수 있을까? 신호등을 건널 때 안전할 수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그런 세심함, 애정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 일에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좋은 아이디어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학력이나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기 막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역시나 인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그러면 참 지금의 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애정을 가져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진짜 중요한 거네요. 애정을 가져야지. 맞아. 하는 일에 애정 있지? 네. 그치, 나도. 난 진짜 정말 사랑해. 또 하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소통하고 협력하는 존재거든요. 기술과 기술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란 거죠. 그래서 소통과 협력, 그래서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뭐 퀴즈에서도 그거 나오지 않았었나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커뮤니케이션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근데 AI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발음을 명확하게 하고 뭐 이런 뜻은 이라기보다는 네. 명확성과 공감력인데요. 명확성이란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AI가 해석한 데이터를 사람에게 전달할 때 네. 그 의미, 이면의 의도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설명할 수 있냐라는 커뮤니케이션의 명확성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공감력이죠. 예. 만약에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보고서가 뭐 이렇게 기한을 넘겨서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겠군요. 딱 한 다음에 이가 보고서가 늦은 이유는 뭐 때문이고 이 부분을 해결하면 뭐 내일까지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보다는 우리가 거기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힘들다는 거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유 힘들게 잘 지켜보고 있어. 이 말만 해도 어쨌든 속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명확성과 공감력을 갖춘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인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관계 맺고 협력할 수 있느냐의 측면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가 여기 존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AI와 함께 일하는 이런 패턴들을 좀 고민해 보니까 반대로 질문이 인간이 참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인간이라는 글자에서도 서로 이렇게 등을 기대고 있는 그 한자 사람 인자에서. 그런데 사실 인간관계 제일 어렵잖아요. 예, 안 맞고 갈등도 많고. 예. 만약에 기계라면 좀 더 협력이 수월할 수도 있어요. 기계랑 협력한다라는 차라리. 관점이고. 네, 차라리. 그래서 많은 그 엔지니어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이 관리자가 되거나 어떤 협업이 필요한 일에 가면 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내가 차라리 프로그램 짜는 게 낫다. 컴퓨터랑 일하는 게 낫지. 사람하고는 진짜 일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협력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 기술이 발달할수록.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 그 2편으로 나왔던 2049인가 네. 그 블레이드 러너에 보면 AI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그 주인공이 친구인데 조이라는 여성 캐릭터인데 홀로그램화된 그 AI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는 무조건 주인공을 지지해주고 격려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지지해주고 뭐 공감도 해주고 정말 뭐 사랑해주고 뭐 세상 끝이라도 가자 지옥이라도 네, 같이 가자 이러면 같이 따라갈 태세에 그러니까 마치 진짜 진정한 사랑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사랑이 일종의 고귀함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모든 여성들에게 내가 말만 하면 다 나를 좋아해. 예를 들어서 좋겠다. 제발 그럼 한 번만 하루만 자동화란 건 그런 거잖아요. 인풋하면 바로 그대로 아프지 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진짜 사랑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답이 예스인 경우에서는 어떤 예스도 의미를 못 가지거든요. 그렇죠. 모두의 연인이면 그 누구의 네, 연인도 아닌 거죠. 노가 있어야만 예스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한번 이별의 아픔도 경험하고 맞아요. 이렇게 제안했다가 거절도 프로포즈했다가 거절도 당했는데 이 사람이랑 마음이 맞아.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갑자기 야 나랑 오늘부터 만나자 했던 여자가 딱 일딱거리는 거야. 날 때린 여자는 처음이야. 너 반했어. 막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스만 존재하는 곳에서는 노가 예스가 의미가 없고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약간 시적인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별이 없는 알고리즘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요. 네. 사람하고 이 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언제 싸우기도 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만났을 때 설레임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란 협력하기 까다로운 존재예요, 되게. 반대로 기계는 협력하기 되게 좋은 존재입니다. 네, AI는 협력하기 되게 좋은 존재예요. 그런 거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갖추어야 될 능력이 뭐다? 협력하는 능력. 다름을 이해하고 갈등을 좀 조율해내고 나랑 기질이 달라도 또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얘기하고 타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미래로 갈수록 이것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빨리 친해지고 싶어요. AI랑. AI랑요. 예. 두 분은 워낙 인간적이시니까 잘 예. 해내실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AI가 뭐 상훈이도 코미디언이지만 웃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더 경쟁을 갖추고 같이 해나가고 싶네요. 네네. 남은 인생. 예. 남은 인생. 인생까지. 예. 오늘도 AI와 협력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기들 오늘 재밌기도 재밌었지만 참 많은 의미를 가진 맞아요. 강의를 들으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강의 들고 저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기두기들 안녕. 두기두기. 안녕히 계세요.